안녕하세요. 저녁 8시입니다.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하시죠.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나는 주식인이다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드리는 투자 전략과 종목들이 지금 시장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4월 초에 저희한테 주셨던 종목이 있죠. 야스라는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종목 이미 저희한테 주셨던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15%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략주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장 분석해드리는 건 물론이고 지금 무섭게 올라가는 조선주 어떻게 공략해봐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50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부터 간단하게 체크 도와드립니다. 양시장은 오늘 힘이 좀 빠진 채 마감을 짓죠. 코스피가 2623선에서 종가 형성하는데요. 자세하게 하루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6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보다 내려온 곳에서 종가 형성하고 오늘 출발은 그래도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약보합으로 밀리며 거래 마칩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오늘 250억 정도 매도고요. 다행인 건 어제보다는 매도량이 좀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865억 원, 개인도 기관과 동반해서 순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코스닥도 지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조금 덜 하기는 한데 약보합 수준에서 종가 형성하죠. 845선에서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역시 수급 상황 이어서 함께 체크를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는 연일에서 양 매도가 나오고 있죠.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전기 전자 업종에서 많이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65억 원 매도고요. 개인 홀로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싱가폴로 한번 AI는 어떤 테마를 잡아냈는지 마감 상황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보시면 태양광과 조선 업종 가장 많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단연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에 엔비디아는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장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비록 오늘 국내 증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상황이었는데 AI에서 파생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태양광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픈 AI CEO가 이제 전기 전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AI와 또 관련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SDN이 26%의 급등세를 보여줬고 대명에너지나 윌링스 같이 태양광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급등해주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두 자릿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조선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함께 체크를 해보실 테마이기도 한데요. 최근 조선주가 너무나 무섭게 올라갑니다. 신조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1분기 실적 기대가 워낙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주 한화오션이 7%대 다시 한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또 AI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된 종목들, 대규모 또 IPO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프나 STX 엔진 같은 종목들도 5%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최근에 너무 잘 가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다시 한번 로켓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폴란드의 2조가 넘어가는 수주를 다시 한번 성공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5%의 급등이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상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과 함께 철강은 뭐 같이 올라가는 섹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 설비 마지막으로 체크 도와드릴게요. 실적 나온 거 오늘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나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왔고 이번 1분기 실적이 현대일렉트릭이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이후에 최대 1분기 실적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5.4%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AI 시장에서 정말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전력이나 전선 관련된 종목들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투심은 또 어디까지 개선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AI 관련된 투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조선과 방산주들 너무 잘 가는 상황이죠.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모색해 보시죠.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시죠. 빅스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 만에 돌아오셨어요. 컨디션 네. 좀 어떠세요? 지난주에 좀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한결 좀 나아진 모습으로 여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건강한 모습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저를 보셨었더라면 이 빅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팠던 모습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다소 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증시를 같이 살펴봐야겠죠. 밖에 비가 스물스물 내리고 있어요. 봄비가 자꾸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잠깐의 쉬는 시간인지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정말로 최근에 내리는 봄비처럼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좀 활기를 띨 수 있을 올 날이 올 건지 이러한 브리핑들 제가 오늘 또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어떤 내용 준비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보시고 또 준비하신 내용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준비도 해왔고 또 어떤 테마 준비했는지도 제가 조금 이따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살짝 예고를 해드리자면 시장 보고요. 오늘 조선 테마 최근에 너무 잘 가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강의까지 들어보시고요. 또 최근에 빅스 대표님의 종목들 너무 잘 갑니다. 오늘도 새로운 공략주 준비하셨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표님 먼저 시장부터 볼게요. 오늘 후반에 조금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오늘 시장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 증시 하락에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 다소 좀 선방했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셨잖아요. 사실상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가 10%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빠졌었죠. 근데 그러한 패닉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또 미국 증시가 그 하락 속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준 것 대비했을 때는 사실상 우리의 증시는 미리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중동 완화, 어느 정도 중동의 이 지역적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다소 조금 안도감을 느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도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인 분석상 지지 구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의 지지 구간에서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조금 아쉽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건 조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결국엔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큰 폭의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0.2%대 혹은 0.4%대 이 정도 이 약보합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약보합 장세에서도 오늘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었죠.
아까 앵커님과 함께 이제 살펴봤던 대표적인 뭐 태양광이나 철강주들 개별 호재가 있던 테마들은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아주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AI에 대한 AI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지금 뭐 아까 전에 살펴봤던 태양광, 이 태양광도 결국에는 AI에 대한 수혜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떠한 포지션을 잡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진짜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현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타점을 갖고 공략을 해야 되느냐. 저는 현재 시장을 단기적인 공략을 먼저 포트를 꾸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 자,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증시에 배신을 당하잖아요, 항상.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포트,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포트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야겠지만, 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안전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테마들 꾸준하게 꾸려나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런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이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수는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 종목들은 올라가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아까 전에 앵커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자, 조정장에도 땡땡주가 뜬다. 어떤 주일까요? 바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자, 조선주가 요즘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자, 왜 조선주가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별개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발주까지 우리가 같이 챙겨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테마로 공략을 해도 굉장히 좋지만 이 조선 테마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라고 해도 사실상 굉장히 좋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특히나 단기적으로 보기에도 이런 이슈가 있어요. 7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조선과 조선 기자재 테마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자, 그러한 기대감 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자, 조선 관련주 시장 내려가서 내 계좌도 계속 빠지는데 내가 조선주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아직도 내가 없다. 아직도 조선주가 없는 사람들. 자,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교육과 후발주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자, 반드시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주셨고 키워드 조선주 나왔습니다. 또 오늘 공략주도 조선과 관련된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슈를 봐야 하는지 지금 시시각각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섹터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체크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QR코드 통해서 밴드로 입장해 주세요. 장중에 대표님께 시장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 최근에 체크하면서 많이 대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스라는 종목. 저희 4월 초에 공략주 주셨잖아요. 이미 목표가는 터치를 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전략 어떻게 주실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2주 전에 이 주식인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이 야스라는 종목을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 야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면서 그런 힌트를 드렸을 겁니다. 세계 최초와 세계 유일한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정 중에 하나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8세대 증착 장비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 8세대의 증착 장비를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누가 봐도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시장 영향에 따라서 하락이 나왔어요. 뚝 떨어집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대 항복 나와주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수급들을 모조리 다시 흡수를 해주는 캔들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언제 드렸냐. 이 캔들을 발견한 뒤에 조정이 재차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구간이 바로 4월 9일 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때 소개시켜드리면서 전략을 어떻게 잡아드렸죠? 4월 11일
목요일날 시초가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0일은 휴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자 이날 어떻게 보면은 파란색 양봉에 아니 음봉에 있는 날 여러분들이 진입하자마자 이거 진입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내려왔던 날이에요. 이때는 여러분들 증시가 전부 다 하락을 했던 날입니다. 전부 다 하락을 했던 날. 근데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쪽에 검은 선이 있고 여기도 검은 선이 있어요. 두 개 검은 선이 있죠. 자 보시면 제가 이날 시초가로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전략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자 지금의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이라면 이 저점을 굳이 깨지 않을 거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때 당시에 잡아드렸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이때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12,500원 목표가를 드렸습니다. 10%에 대한 수익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언제요? 딱 2주 만에. 불과 어제도 여러분들 시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장 좋았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목표가 터치해주면서 우리에게 10% 수익을 또 안겨다 줬는데 자 여기서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여기서 절반밖에 안 팔아가지고 분할 매도로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야스라는 종목의 끼는요. 여기서 끝날 끼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날 끼가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기업이 가진 재료가 굉장히 가치적으로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전략, 추가적인 2차 목표가까지 조금 궁금해서 나 좀 이런 전략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밴드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이땡 밴드로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야스에 대한 전략까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혹시나 지금 갖고 있거나 내가 아직도 잔여 물량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주 전에 정확하게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대표님의 공략주 야스라는 종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12,500원 목표가 주셨거든요. 어제 바로 12,500원을 터치해버리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직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밴드에서 자세한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QR코드를 화면 밑에 하나 띄워놨는데 이걸 이용하시면 밴드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만 있으시면은 대표님의 밴드 누구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먼저 켜주시고 카메라를 반드시 켠 채로 지금 화면의 QR코드에 핸드폰을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요. 한 2초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그 주소가 하나 다들 나오실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밴드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 들어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 밴드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평소에 어플 받는 곳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밴드라고 두 글자 쳐주세요. 그러면 초록색 그 어플리케이션이 나오실 텐데요. 다운받기 해주시고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 저희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주식인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대표님의 밴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많은 분들이 또 대표님이 나오실 때마다 선물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어떤 선물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 선물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조선 테마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후발주도 드린다고. 자, 우리가 이런 정보만 받아가지고 사실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조선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끼가 있고 이 조선 테마의 특징은 뭔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조선 테마를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기 테마주 필승 공략법. 자, 비밀 도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조선 테마에 대한 비밀 도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딱 세 장으로 여러분들 조선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빠삭하게 익히실 수 있는 그 자료를 드릴 겁니다. 공략 종목에 대해서 총 정리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조선 테마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과 조선 기자재 테마 큰 틀 안에서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맨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잡을 때쯤이면 뚝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특징과 테마에 대한 교육 이런 틀이 따로 나갈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는 조선 테마의 5가지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중에서 특히나 맨 첫 번째에 있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같이 공략을 해볼 히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이 종목들 어디서 받아볼 수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땡 밴드로 찾아오시게 된다면 네이땡 밴드로 오시면 제가 이 테마 도감 그 밴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테마 비밀 도감 직접 다운로드 하시고 자료집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시에 제가 무료 라이브 방송을 열어드릴 거예요. 무료 라이브 방송 열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테마 비밀 도감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자, 여기에 오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얘기들 제가 그런 내용들도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자, 귀찮으시더라도 이거 설치하고 입장하시는데 5분도 안 됩니다. 딱 3분이면 돼요. 자, 귀찮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수익을 위한 그 길로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조선입니다.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조선주가 만약 지금 없다. 지금이라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게 단기 테마주 필승 공략법. 오늘은 조선 테마에 대해서 비밀 도감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직접 만드신 자료라고 하는데요. 조선주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는지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조선 관련된 종목 5종목을 선호주를 꼽아두셨다고 합니다. 조선 종목들이 정말 그 선박을 만드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피팅 밸브 쪽도 있고 기자재 쪽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조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최선호주인지 한번 꼭 보시고 앞으로 공략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방송 중에 밴드로 입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방송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안에 꼭 입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카메라로 여기 QR코드 부분 찍어주시면 되고요. 링크 통해서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 계속 받을게요. 샵 3772번으로 주식인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밴드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선물 열어봤고 이제 공략주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항상 그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파악이 좀 됐는데 국내 뭐 최초, 세계 유일 이런 단어 좋아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런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맞아요. 정확하신데 예. 제가 항상 저는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재료에 대한 그 점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차트의 자리가 좋으면 재료가 거기에서 뒷받쳐졌을 때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조선 관련주 중에 후발주, 히든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앵커님이 이미 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항상 최초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최초라는 단어와 세계 유일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유일무이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기업에서 만든 기술력과 개발 단계는 사실상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자, 그래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어떤 타이틀이냐? 자, 6,000m급 심해 무인 잠수정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시면 제가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언급을 드렸을 때 자, 이번에 캐나다의 이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CEO들이 국내에 방한을 한다 그랬잖아요. 왜 방한을 할까요? 바로 70조 규모의 잠수정에 대해서 수주를 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기업은 뭐 어떤 기업이라고요? 국내 최초의 기업이에요. 자, 심해 무인 잠수정에 대한 개발을 이미 완료를 한 기업입니다. 누가 봐도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나요? 특히나 이 외에도 방위산업청에 무인 기뢰 처리기라는 제품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 무인 기뢰 처리기는 이 잠수정에도 탑재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법도 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아까 수익 리뷰를 했던 야스라는 종목도 최초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종목이 그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직접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 하면은 나머지 힌트와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월 9일에 대표님의 공략주 야스도 역시 그 최초라는 단어가 붙었던 종목이었는데 목표가 터치가 이미 나온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공략주 힌트까지 들어봤어요. 저희 잠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주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조선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방법 배워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강의 들어볼게요. 네. 자, 이제 우리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조선 테마에 대한 교육을 듣기 위한 시간 벌써 2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선 테마를 왜 공략을 해야 되며 그리고 여기에 조선 테마에 직접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필승법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목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지만 산업은 시장을 이긴다. 자, 저의 특별교육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테마의 급등. 자, 조선업이란 사실상 여러분들 조선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냥 배 만드는 사업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선업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이라는 것은 설계와 제작, 수리하는 산업이에요. 어떤 것을? 선박을요. 자, 선박을 이제 설계하고 제작하고 수리하는 그 산업을 조선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조선업이 말 그대로 그냥 배만 설계하고 수리하고 판매하는 그런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업이 끼치는 영향력은요. 자, 해양 운송이나 해양 자원 개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선업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산업, 사실상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맨날 움직이는 반도체, 2차 전지, 내 눈에 막 상승하는 종목들만 보이지 않아요? 맨날 200%, 300% 올라가고 있고. 자, 여러분들 웃긴 거는요. 지금의 이 조선업들 관련주들 요즘에 상승률을 본다면 뭐 5%, 10% 조금씩 올라요. 근데 여러분 한때나마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조선업의 주가는요. 지금의 그 어떤 종목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업의 특징, 한국 조선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배는 조선 빼다, 아니 한국 빼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업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시장 점유율을 약 40%대를 유지를 하면서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한때나마 중국과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게 됐죠. 자, 두 번째, 컨테이너 선과 LNG 선박 등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 한국 조선업이 이렇게 더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인데, 자,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크레인을 보유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드러날 수 있어요? 생산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만큼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판다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자, 빨리 만들지만 타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배들을 그렇게 찾는다라고 해요. 자,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살펴봤고 현재 조선 시장의 흐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테마의 시장, 산업의 현황, 업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조선에 대한 조선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를 따진다면 딱 이 세 가지로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틀로요. 자, 세계 해운 시장의 회복.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해운 관련주를 또 부각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 해운 시장의 회복됨에 따라서 조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원래는 경제 회복과 해운 무역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뭘 하게 돼요? 배가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무역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해양 친환경 구제 강화.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차도 전기차고 뭐 요즘에 막 내연기관에 관련된 것보다 2차 전지, 대체 에너지 여기에 비롯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다. 특히나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조선업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는 내연 배들보다 어떤 것들이 증가되고 있어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가지만 들어봐도 이미 선박이 더 필요하네요. 많이 필요해요. 기존에 이만큼이 있었는데 더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배는요, 한번 만들어서 사용하면 차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특정 물품들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물품으로 갈아 끼게 되거나 다른 걸 바꿔서 사용하게 되죠. 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최대한 오래 쓸 수 있으면 오래 쓰겠지만 결국에는 수명을 다할 시점이 올 거예요. 자,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도 어느 정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그 선박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도래가 돼요. 자, 근데 그게 특정 선박, 이 노후 선박 교체 시기가 사실상 이런 이슈들이 21년도, 22년도 때부터 있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노후 선박들이 교체될 시기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선박 생산량까지 점점 증가되고 수요도 점점 증가되겠죠. 여러분, 조선 시장을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 사실상 가장 큰 틀로 본다면은 딱 이 세 가지 이슈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배경은 사실상 우리가 조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이슈들이거든요. 중장기적 이슈들인데 그러면 단기적인 이슈는 뭘까?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조선 테마는 단기적으로도 공략할 수가 있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나온 이슈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건 아까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7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 누가 봐도 왼쪽의 사진이 이제 잠수정이죠. 자, 캐나다의 잠수함 건조 관련 기업들의 CEO가 그 CEO로 구성된 사절단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방문을 했다라고 해요. 왜? 자, 정말로 이 70조 규모의 이 잠수함을 건조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제가 이걸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아까 히든 종목의 첫 번째 힌트 뭐였죠? 자, 세계 최초로 이미 그 기술을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기업에 방문한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 자, 거기에 대한 부각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 이슈보다는 중장기적 이슈에 가깝지만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한국의 조선 3사.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잘 아시는 기업들일 거예요. 자, 13년 만에 동반으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이미지상으로 보이시겠지만 자, HD 현대중공업 아까 봤죠? 자, 두 번째 삼성중공업, 세 번째 하나엔진까지 대표적인 이 한국의 조선 세계 기업들. 자, 근데 보시면은 2023년도 1분기에 자, 오직 삼성중공업만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 1분기 때는 어떻게 된다? 3사들이 전부 다 흑자로 전환할 뿐더러 이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실상 지금의 이 실적들은 어떠한 실적들이냐면 여러분들 작년과 재작년에도 조선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때도 역시나 수주나 이런 LNG선에 대한 수주 이슈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자, 이 기업들이 만들어낸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주에 대한 실적들이 매출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꾸준하게 수주 물량들이 쌓여지게 된다면 이 흑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저가 출혈 경제에서 벗어나서 수익성이 높은 선종을 선별 수준한 것이 현재 유효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일거리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온갖 일들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선박들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선박들만 골라서 수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조선업의 수익성 지표 신조선가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신조선가? 이거 요즘에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왼쪽에는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의 추이거든요. 신조선가는 뭐냐? 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가격들에 대한 지수화를 시킨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를 먼저 보시기 전에 이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전 세계 선박의 건조 가격을 100을 기준으로 놓고요. 이 지수화한 것을 이제 신조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가 크면 선박 건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2008년 이후로 처음이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어떤 이슈?
자, 180이 넘는다라는 이슈는 신조선가가 180이 넘는다라는 이슈는 사실상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당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때 당시 조선 업종들에 대한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이랑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그때 당시 이후로 처음으로 이 180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80도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이상으로는 이 지수가 점진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 주식은 뭘로 공략을 해야 되죠? 주식은 뭐로 올라가죠?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기대감으로.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흔히 살펴보는 이런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당분간 우리가 조선업들을 공략함에 있어서 신조선가에 대한 추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신조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력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신조선가도 역시나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조선테마 대장주. 저는 여기 조선테마의 대장주로 이제 STX 중공업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 STX 중공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사실상 2023년도, 22년도 말에 주가가 3,3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3,300원이었는데 이 주가가 지금 1년 반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15,000원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에 봤던 막 반도체, 2차 전지 주가들의 상승률을 본다면은 에이, 1년 반 동안 350%가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비정상적이고 원래 주식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TX 중공업, 사실 STX 중공업이 지금 15,000원이라는 가격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옛날에는 주가 한 주가 1,500만 원 이렇게 됐었어요. 자,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고, 자, 지금의 대장주는 STX 중공업인데, 자, 그럼 후발주 어떤 게 있을지 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 테마 비밀도감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가지의 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중 첫 번째 종목은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같이 공략을 해볼 거고 나머지 2개의 종목을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5가지의 종목들 중에 그나마 그 뒤에서 뒤따라오는 2개의 종목, 이 2개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종목의 특징을 본다면 바닥 구간에서 다중 매집들이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중 매집들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바닥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자꾸 누군가가 아래에서부터 끌어담고 있는 거예요. 왜? 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겠죠. 자,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반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바닥을 찍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폭발적인 수급이 1차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내려오면서도 뭐가 돼요? 자, 수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근데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 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선침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봤던 STX 중공업처럼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의 종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때 당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보이시지 않겠지만 17,000원대에 위치하던 주가가 어느새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그려주면서 3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 수급을 받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자,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 고점도 뚫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좀 빠른 종목 원해 하면 이 두 번째 종목을 원하시면 되고, 자, 나는 좀 확실한 수익을 보고 싶어, 화끈한 수익 보고 싶어. 자, 그런 수익을 원하신다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수익을 줄 첫 번째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디서 선택하냐고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밴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네이땡 밴드로 들어오시면 이 2개의 종목이 있을 거예요. 2개의 종목 중에 나는 1번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아니야, 난 2번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단기 공략 타점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이 2개의 종목 중에 어떤 게 조금 나한테 맞는 건지,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선업에 대한 힌트, 자료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직접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밀도감 아까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밀도감 이렇게 제가 준비도 해놨으니까 내가 공부도 하고 싶고 수익도 보고 싶다. 그 여러분들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지금 바로 밴드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조선 테마에 대한 강의 들어봤습니다. 선물로 이 조선 관련된 종목을 저희가 오늘 5개 종목을 총 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하나는 잠시 후에 방송에서 저희가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4개 종목은 비밀도감 안에 있으니까 비밀도감을 지금 밴드로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저희 밴드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지금 실행을 시켜주시고 카메라를 여기 QR코드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나오잖아요. 링크 클릭하시면 밴드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방송이 이제 한 9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방송 시간 안에만 밴드로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지금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대표님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비밀도감이 조선 편이거든요. 이 안에 5개의 공략주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 선박을 만드는 기업이나 기자재, 피팅 밸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올라갈 만한 유망한 종목을 딱 5개를 꼽아 오셨다고 합니다. 한 종목은 잠시 후에 공략지로 드릴 거고 나머지 4종목을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비밀도감 가져가 보시고 지금 뜨거운 조선주는 왜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지금 봐야 하는지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공략주를 슬슬 공개를 할 시간인데 아까 첫 번째 힌트 주셨잖아요. 그 힌트만 다시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사실 계속 얘기를 드렸던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국내 최초 타이틀. 자, 국내 최초 타이틀인데다가 이게 그냥 타이틀만 달면 국내 최초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가 오늘 떴다라는 겁니다. 캐나다 건조와 관련되어 있는 이 CEO들의 사절단이 국내로 방한을 해서 잠수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수주 이슈까지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잠수정의 개발을 완료한 기업,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힌트를 듣고 싶으신가요? 예. 이번 첫 힌트 같이 번째, 알려드릴까요? 일단 공략 힌트는 국내 최초가 역시 붙어 있고 6,000m급 무인 잠수정을 개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힌트 주세요, 대표님. 자, 저는 종목을 공략할 때요. 물론 압도적으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본 사업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면 그만큼 또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종목이 이 조선업으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이슈가 동반이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만큼 탈출 기회 혹은 수익 줄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힌트는요. 팔방미인이라고 지어왔어요. 팔방미인. 왜 팔방미인일까? 자, 선박용 조명 등기구에 대한 선두 업체.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은 조선에 대해 진심이에요. 일단. 배를 만들고 있고 배를 만들진 않지만 배를 만드는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냐? 자, 수중 로봇, 자동차, 방산, 철도, 조선까지. 사실 여기에 대한 재료를 여러분들께 차례차례 이 기업이 가진 재료를 다 설명을 해드리면은 너무나도 많아요. 1시간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료가 다양한 종목이다. 자, 로봇. 자, 로봇에 대해서 사실상 최근에 시장 하락하면서 크게 한번 부각이 됐던 적도 많았죠. 자, 자동차. 이 자동차는 뭐로 엮일 수가 있어요? 저 PBR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저 PBR로도. 자, 세 번째 방산. 이 기업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방산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아니어도 방산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자, 네 번째 철도. 철도에 대해서도 역시나 꾸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특히나 이 철도 관련주들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와 되게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 재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 우크라 지원 이런 이슈들도 다시 또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 엮여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 본사업 조선까지. 사실 굉장히 올라갈 재료들은 굉장히 많은 친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중 로봇이랑 뭐 자동차, 방산, 철도, 조선까지 안 엮이는 게 없는 종목입니다.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라고 하는데 대표님, 그럼 이제 종목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히든 종목의 이름은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이에요. 대양전기공업. 누가 들으면 되게 막 조선과 연관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방산과 연관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가 사업적인 재료는 다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지지 구간이 포착됐고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볼게요. 차트. 자, 이번 작년이죠. 작년 초반에 작년 3월 달에 10,000원이라는 저점을 1차적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기존은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뭐가 형성이 됐어요? 자, 지지가 형성이 됐어요. 지지가. 이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지지가 받쳐질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수급이 들어와요. 지지가 받쳐질 때마다 올라가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또 올라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자, 아쉬운 점은 뭐다? 고점을 형성해놨는데 그 고점도 역시나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다. 자, 고점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점에서도. 자, 근데 이번은 좀 달라요. 자, 이번에 이미 1차적인 저항대에 맞고 부딪힌 다음에 다시 올라간 시점에서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지금 1차적으로 한번 부딪혀서 내려오는 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도 아시겠지만 이때 부딪혀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쭉.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어떤 거냐? 자, 부딪혀서 내려왔는데 뭐가 나와요?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단기적 지지가 생겼습니다. 왜? 조선업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지지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반등도 아니고 수급 이동만 되는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야,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저항대는 그냥 돌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그 전에 있는 고점의 매물대를 흡수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한 번에 수급이 동반되는 상승이 나와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돌파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자, 이때 당시 첫 번째로 돌파가 수급이 동반돼서 돌파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다시 수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되기 시작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공략 타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공략 타점을 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일 시초가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24일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면 되고 자, 목표가 16,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6,000원. 자, 그래도 우리가 항상 종목대로 공략할 때 손절을 필요로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손절가를 제가 11,800원에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손절이 크게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밴드로 입장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 함께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팔방미인에다가 재료가 뚜렷한 기업 나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제대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밴드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늘 대표님의 공략주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800원으로 함께 대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선물 이야기와 함께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시는지 공개 방송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테마 비밀도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비밀도감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대양전기공업 여기에 대한 힌트, 추가적인 힌트도 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략 방법, 여기에 대한 교육까지 마무리로 해드릴 테니까 자, 무료예요. 무료로 열어드리는 방송. 여러분들 밴드로 입장하셔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서둘러서 입장하시고 오늘 또 저와 오붓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붓한 시간 대표님과 함께 가져보세요. 조선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고요. 오늘 밤 10시입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함께 해보시고 조선 테마 도감 안에 조선주 4종목 더 들어있거든요.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QR코드 통해서 밴드 입장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빅스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할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도 여러분들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